슈퍼맨과 스파이더맨이 싸운다면, 배트맨과 아이언맨이 싸운다면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까? 남자들의 마초 본능을 자극하는 슈퍼히어로들의 대결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다. 변찮는 코믹스계의 제왕 D사, 코믹스계의 영원한 왕자를 꿈꾸는 M사. 끝나지 않은 슈퍼히어로들의 전성시대, 왕자의 대결이 시작된다.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악당들을 물리치며 보통 사람들은 꿈도 꿀 수 없는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진 슈퍼히어로. 소년들에게 벅찬 감동과 희망을 주었던 슈퍼히어로는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남자들의 로망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여기엔 현실에선 불가능한 상상의 세계를 열어준 코믹스계의 영원한 라이벌이 존재한다. 바로 D사와 M사다. 하지만 슈퍼히어로의 세계는 D사가 먼저 열었다. 초기에 신문으로 연재되는 형식이었던 코믹스는 아메리칸 코믹스로 불리며 엄청난 마니아층을 거느렸다. 그 후 펄프 잡지의 영향으로 1933년엔 신문에 실리던 코미디 만화를 잡지 형식으로 바꾼 페이머스 버니스가 발행됐다. 당시 이런 형식의 잡지는 대공황의 영향으로 저렴한 오락거리를 찾던 사람들에게 상당한 인기를 얻으며 만화 잡지 황금시대를 여는 계기를 마련한다. 앞으로 만화 산업이 더욱 커질 것을 예상한 소설가 출신 멜컴 필러 니콜스는 1934년 D사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내셔널 얼라이드를 설립한다. 이 회사는 처음엔 스포츠, 공상과학 소설 등을 실은 잡지를 출판하다 얼마 못 가 디텍티브 코믹스로 회사 이름을 바꾸고 만화 산업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1938년 최초의 슈퍼 영웅이자 훗날 미국의 문화 상징이 된 슈퍼맨을 탄생시키며 단숨에 대중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슈퍼맨의 인기에 힘을 얻은 디텍티브 코믹스는 1939년에 배트맨, 1940년대 샌드맨, 플래시, 포크맨, 아워맨 등을 잇따라 내놓으며 엄청난 성공을 거뒀고 인기 슈퍼 영웅들은 독립 출판물로 따로 발매되기도 했다. 슈퍼히어로들의 인기와 함께 만화책의 수도 늘어나자 디텍티브 코믹스는 D사로 이름을 바꾸고 본격적으로 슈퍼히어로들의 창조에 힘을 쏟기 시작한다. D사가 슈퍼맨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자 이와 비슷한 슈퍼히어로들을 다룬 출판사들이 줄지어 등장했다. 이 중에서도 D사의 유일한 라이벌로 떠오른 회사는 M사였다. 1939년 미국의 출판업자 마틴 굿맨은 오늘날 M사의 전신인 타임리 코믹스를 세운다. 처음 출판한 만화책 시리즈 이름은 마블 코믹스로 여기에 등장한 최초의 슈퍼히어로는 각각 불과 물로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하는 휴먼 터치와 서브 마리너였다. 이후 1941년 M사는 슈퍼맨과 배트맨 등과 함께 슈퍼히어로의 전성시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주인공을 탄생시킨다. 바로 캡틴 아메리카가 그 주인공이다. 당시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지 않고 있었는데 여론은 미국이 참전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었다. 이런 시기에 만화가 조 사이먼과 잭 커비는 자유와 정의, 애국의 표상이 될 수 있는 슈퍼히어로를 만들고자 했고 그 결과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기 직전인 1941년 3월 캡틴 아메리카는 히틀러에게 주먹을 날리는 충격적인 모습으로 등장한다. 그때까지만 해도 다른 슈퍼히어로들은 마피아 보스, 세계 정복을 꿈꾸는 미친 과학자나 포악한 외계인들과 싸우는 데 그쳤지만 캡틴 아메리카는 정치적 사안을 직접 들고 나온 최초의 히어로였다. 미국 성조기를 온몸에 두른 듯한 이미지를 형성한 캡틴 아메리카는 그 자체가 미국이었고 또 영웅으로 대접받으며 큰 인기를 누린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함께 50년대에 들어서면서 만화에 대한 규제, 텔레비전과 같은 미디어의 발전 등으로 슈퍼히어로의 인기는 빠르게 식어갔고 수많은 만화 출판사들은
문을 닫는 위기에 놓이게 된다. 특히 전쟁에서 승리를 위해 싸운 캡틴 아메리카의 적이 사라지자 사람들은 더 이상 캡틴 아메리카에 열광하지 않았고, M사는 계속되는 적자를 면하기 위해 작가들의 보수를 삭감하는 한편 수십 종에 이르는 만화 타이틀을 축소했다. 또한 캡틴 아메리카의 다른 캐릭터들을 추가하며 과거의 영광을 되돌리려 노력했지만 M사가 내놓은 슈퍼히어로는 결국 잊혀진 영웅으로 전락한다. 시대가 원하고 대중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슈퍼히어로가 절실했던 M사는 이때 그 꿈을 이뤄줄 주인공을 만나게 된다. 바로 M사의 대부라 불리는 스탠 리다. 만약 스탠 리가 없었다면 미국의 어린이들은 무료한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스탠 리는 코믹스 역대 최고의 작가이자 살아있는 전설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1950년대 M사의 전속 작가로 발탁된 스탠 리는 한때 슬럼프를 겪으며 만화가를 포기하려던 무렵 출판업자 마틴 곤맨으로부터 새로운 히어로물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받는다. 스탠 리는 완벽한 인격과 신체 능력을 갖고 있는 기존의 히어로들과 차별화되는 캐릭터를 고민하기 시작했고 1961년 판타스틱 4를 세상에 공개하며 M사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었다. 판타스틱 4는 4명의 평범한 사람들이 우연한 기회에 슈퍼파워를 얻게 되지만 여전히 인간적인 약점에 대해 고민함으로써 슈퍼히어로의 리얼리즘을 도입한 만화였다. 베일에 감춰졌던 기존 히어로들과 달리 공개적으로 활동했고 때론 사회에서 냉대를 받는 등 현실적인 영웅 캐릭터에 독자들은 열광했고 만화책은 대히트를 기록한다. M사의 사무실에는 팬레터가 쏟아졌고 팬들은 판타스틱 4의 각 인물에 대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요구사항들을 적어보내기도 했다. 그 중에서도 10대 팬들의 공통된 요구는 새로운 슈퍼히어로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다. 스탠리는 10대 팬들이 원하고 또 공감할 수 있는 그들만의 영웅을 만들어주고 싶었다. 실제로 10대들이 겪는 갈등과 고민을 지닌 캐릭터를 연구하기 시작한 스탠리는 모범생이지만 강한 친구들에겐 괴롭힘을 당하고 여자들에겐 무시받는 소년, 하지만 강력한 거미의 힘을 지닌 스파이더맨을 떠올린다. 이에 발행인인 마틴 곤맨은 10대 영웅이란 아이디어를 반대했고 거기다 거미란 캐릭터에 기괴하다는 표현까지 쓰며 고개를 저었다. 그와 스파이더맨이 연이어 히트를 기록하자 자신의 막대한 재력을 이용해 부족한 능력을 채우고 모험을 즐기는 백만장자 아이언맨. 당시 인종차별이란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 평범한 인간들과는 다른 능력을 가진 소수의 돌연변이 주인공들을 내세운 엑스맨을 차례로 선보이며 DC 코믹스의 정통 영웅들에겐 질린 팬들에게 현대적이고 복잡한 성인 취향의 슈퍼히어로들을 제시하며 코믹스 시장의 전성기를 이끌었다. 반면 DC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새로운 영웅 캐릭터를 개발하기보다 TV용 애니메이션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데 집중했지만 M사의 슈퍼히어로들이 큰 인기를 얻게 되자 위기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리고 M사의 성공을 이끈 스탠리에 대항하기 위해 코믹스계의 기대주 만화가 프랭크 밀러를 전격 영입한다. 원래 M사의 만화 작가였던 프랭크 밀러는 1979년 데어데블 시리즈를 발표하면서 M사의 오래된 캐릭터인 맹인 슈퍼히어로 데어데블을 사람들의 뇌리에 다시 각인시키며 주목을 받았고 이후 D사로 자리를 옮겨 일본 시대극과 사이버 펑크를 결합한 만화 로닌으로 입지를 다져나갔다. 하지만 슈퍼히어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불러일으키며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최고의 걸작으로 꼽히고 있는 프랭크 밀러의 역작은 따로 있다. 바로 슈퍼히어로 코믹스의 역사를 바꾼 다크 나이트 리턴즈다. 1983년 미국의 영화배우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주연한 더 테리 시리즈의 네 번째 영화 서던 임팩트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알려진 다크 나이트 리턴즈는 냉전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디스토피아의 미래를 배경으로
장년이 된 배트맨이 10년 만에 돌아와 사회 악과 싸움을 전개한다는 내용이다. 무엇보다 프랭크 밀러는 수십 년간 D사의 아이콘으로 사랑받아온 배트맨을 철저히 파괴했고, 음울하고 신경질적이며衝動적인 새로운 슈퍼히어로 배트맨을 탄생시켰다. 또한 흑백을 강조한 거친 화풍, 필름 누아르의 정수를 보여주는 대사, 리모컨으로 TV 채널을 돌리는 듯한 장면 전환과 페이지당 가로 세로 각 4칸의 패널 배치를 유지하는 등의 밀러 특유의 창조적인 연출 테크닉이 돋보였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배트맨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당시 미국의 보수와 진보 세력에 대한 풍자와 냉전이 주요 소재로 등장했고, 실제 사회적인 이슈들을 코믹스를 통해 표현해냈다는 점이다. 이로써 소년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만화는 다크 나이트 리턴즈로 인해 단순한 만화책을 넘어 주제의식이 분명하고 좀 더 심층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성인들을 위한 만화, 그래픽 노블의 시대를 열게 된다. 그래픽 노블이란 사파가 들어간 소설이라는 의미로 1978년 미국 만화가 윌 아이스너가 성인 취향의 저서와 일반 코믹스를 구분하기 위해 책 표지에 이를 사용하면서부터 진중한 코믹스를 뜻하게 됐다. 다크나이트 리턴즈는 그림의 평면성에서 벗어나 그 속에 소설적인 은유, 3차원적인 상상력과 작가 정신을 담았을 뿐만 아니라 아트, 각본, 구성 모든 부분이 완벽에 가까웠고, 스케일과 야심까지 기존 코믹스를 초월하며 배트맨의 역사를 다시 써내려갔다. 과거 정형화된 슈퍼히어로들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D사는 단 한 명의 천재 작가 프랭크 밀러로 슈퍼히어로에 관한 모든 편견을 깨며 다시 한번 코믹스계를 뒤흔들었고, M사 역시 스탠 리로 인해 막강한 힘을 얻은 후 D사와 숙명의 라이벌을 예고했다. 그리고 이들의 라이벌전은 코믹스계를 넘어 더 넓고 더 큰 무대로 옮겨간다. 바로 헐리우드 진출이다. D사와 M사가 창조한 슈퍼히어로는 10,000명이 넘고, 미국 만화 시장 점유율은 70%에 육박할 정도로 여전히 막강한 인기를 자랑하고 있다. 1960년대부터 각종 TV용 시리즈물을 선보였던 이들 회사는 20세기 말부터 눈부시게 발전한 특수효과와 컴퓨터 그래픽 기술의 발전으로 영화 제작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현재 헐리우드에서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다. 처음으로 슈퍼히어로를 스크린에 옮긴 곳은 D사다. 1978년 D사는 최초의 영웅이자 자사의 간판 스타인 슈퍼맨을 영화로 제작해 세상에 공개했다. 만화책에 이어 영화 흥행에도 크게 성공한 영화 슈퍼맨은 10년 동안 4편의 시리즈물로 제작됐고, 이후 1989년 팀 버튼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영화 배트맨이 선보이면서 슈퍼히어로 영화의 전환점을 마련한다. 영화 배트맨은 망토를 달고 하늘을 나는 슈퍼히어로 캐릭터와 선악의 대결이란 간결한 주제에서 벗어나 악당 조커와의 대결, 다채로운 무기를 사용한 초인적인 능력,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는 배트맨의 모습으로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거기다 팀 버튼 특유의 어둡고 신비스러운 세계관은 대중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북미에서만 2억 5천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냈다. M사 역시 1990년 슈퍼히어로 영화인 캡틴 아메리카를 내놓았다. 하지만 이 영화는 저예산 영화로 제작돼 초라하기 짝이 없는 커스텀에 특수 효과마저 조악한 나머지 졸작으로 전락했고, 극장 상영에 실패하고 비디오로 직행하는 비운을 맞았다.
1990년대까지 D사와 M사는 슈퍼히어로 영화를 제작하긴 했지만 헐리우드의 지배적인 장르로 올려놓기엔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았다. 사라질 것처럼 보였던 슈퍼히어로 영화가 다시 헐리우드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00년 M사가 내놓은 엑스맨이 흥행 돌풍을 일으키면서부터다. 엑스맨의 원작은 많은 팬들을 보유한 만큼 개봉 전부터 뜨거운 화제를 낳았고 영화 유주얼 서스펙트의 브라이언 싱어 감독이 제작을 맡으면서 기대감을 줬다. D사의 슈퍼맨과 배트맨이 무게감 있는 영웅들이었다면 M사의 엑스맨은 보다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캐릭터라는 점에서 관객들의 흥미를 끌었다. 그 결과 엑스맨은 개봉 첫 주 5,750만 달러라는 폭발적인 흥행 기록을 세웠고 미국에서만 1억 5,726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D사는 2003년부터 자사의 슈퍼히어로 캐릭터를 이용해 젠틀맨 리그, 콘스탄틴, 슈퍼맨 리턴즈, 왓치맨 등을 꾸준히 내놓았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배트맨을 재해석한 다크나이트 시리즈는 총 22억 500만 달러의 흥행 수익과 함께 비평과 흥행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며 최고의 성과를 올렸다. M사도 헐크, 아이언맨, 토르 등을 영화로 선보이며 D사의 슈퍼히어로 영화에 맞섰고 특히 M사의 슈퍼히어로들이 총 출동하는 영화 어벤져스는 미국 흥행 역사상 처음으로 단 3일 만에 2억 달러를 돌파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이 시기에 탄생한 슈퍼히어로물은 개성 강한 거장 감독들이 대거 참여해 조금은 지루할 뻔한 캐릭터를 자신만의 고유한 색깔로 재해석함으로써 헐리우드의 새로운 슈퍼히어로 열풍을 일으키는 시초를 마련했다. 코믹스계를 넘어 헐리우드계에서 한층 더 뜨거운 라이벌전을 이어가고 있는 D사와 M사는 코믹스를 영화화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근본적인 차이점은 두 회사가 보유한 히어로들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다. D사의 대부분의 히어로들이 완벽한 힘을 지닌 신에 가깝다면 M사의 히어로들은 소시민에 가깝다. 물론 D사가 프랭크 밀러 이후 전통적인 슈퍼히어로들의 편견을 깬 것은 사실이지만 현대적인 캐릭터로 쉽게 개조할 수 있는 건 M사의 슈퍼히어로들이다. 당연히 이들 회사가 자신의 히어로들을 영화화하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또 D사는 자신들이 선택한 작가들의 생각을 믿고 따르는 편이지만 M사는 모든 것을 스스로 통제하고 싶어한다. 한 예로 D사는 실험 정신이 강한 헐리우드 유명 감독들과의 협업을 선호한다면 M사는 가벼운 오락 영화에 치중하며 적극적으로 배우와 감독들을 컨트롤해왔다. 아이언맨 이후 어벤져스에 이르기까지 M사 태생 영화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점은 거의 모든 작품에서 감독 고유의 색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게다가 아이언맨 1, 2편의 감독을 맡았던 존 파브로와 2편의 메인 악역을 맡았던 배우 미키 루크가 M사의 지나친 간섭에 불만을 표시한 점, 인크레더블 헐크 제작 당시 제작사와 충돌을 일으켰던 배우 에드워드 노튼을 어벤져스에서 마크 러팔로로 교체한 점 등은 D사와는 다른 전략을 선택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역사와 전통에서 M사보다 한 수 위인 D사. 다양한 상상력을 결합해 모험심 강한 슈퍼히어로들을 선보이는 M사. 21세기 헐리우드 코믹스 무비를 이끄는 양대 산맥인 두 회사의 경쟁이 계속되는 한 슈퍼히어로들 역시 영원불멸의 생명력을 가지며 불꽃 튀는 전쟁을 치를 것이다.
본명 토니 스타크, 직업 무기회사 CEO. 특별한 초능력은 없지만 특수 제작한 수트를 통해 치명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아이언맨. 강철 근육의 망토 의상, 블루 타이즈, 가슴에 알파벳 S자가 새겨진 슈퍼히어로의 원조 슈퍼맨. 슈퍼히어로들의 화려한 귀환으로 헐리우드는 뜨거운 영웅전을 예고하고 있다. 먼저 아이언맨은 평범한 인간이지만 막대한 부와 뛰어난 두뇌를 이용해 영웅으로 활약한다는 점에서 D사의 배트맨과 자주 비교되기도 했지만 아이언맨은 배트맨과는 전혀 다른 캐릭터다. 배트맨이란 캐릭터가 갖고 있는 광기나 정의에 대한 강박관념을 아이언맨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배트맨에겐 없는 유머 코드까지 갖추고 있다. 사실 아이언맨을 영화로 제작할 당시 어느 누구도 성공을 예상하지 못했다. 2004년 개봉된 스파이더맨 2의 흥행을 끝으로 더 이상 슈퍼히어로물은 대중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게다가 아이언맨이란 캐릭터는 검증되지 않은 존재였고 주연 배우인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조차도 한물간 스타였다. 하지만 이미 스파이더맨이나 엑스맨, 헐크 등 M사를 대표하는 캐릭터들의 판권이 주요 영화사들에게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M사는 새롭게 영화 산업에 뛰어들기 위해선 위험을 건 모험밖엔 뾰족한 방법이 없었다. 2008년 처음으로 개봉한 아이언맨,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아이언맨은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다른 히어로들과는 달리 지금 당장 스크린 밖으로 걸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리얼함이 존재했다. 겸손하지도 고뇌하지 않고 스스로 영웅임을 즐길 줄 아는 아이언맨에 남자들은 열광하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M사로 움직이는 간판 스타로 등극하기에 이른다. 현실적인 보통 영웅들의 시대를 연 아이언맨의 인기는 여전히 뜨겁다. 2013년에 개봉한 아이언맨 3는 누적 관객 수 1362만 명을 기록한 아바타를 바짝 뒤쫓으며 슈퍼히어로들의 흥행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다. 헐리우드 슈퍼히어로의 시작이면서 영웅주의의 고정관념을 정형화한 슈퍼맨은 1938년에 처음 등장한 이후 수십 차례에 걸쳐 극화됐다. 2006년에 개봉한 슈퍼맨 리턴즈가 슈퍼맨2의 속편으로 제작됐다면 맨 오브 스틸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작의 연속성을 거부하고 있다. 최근 히어로물들 사이에서 불고 있는 리부트 열풍에 동참하며 새로운 시리즈물을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맨 오브 스틸이 기존의 슈퍼맨과는 다른 작품이 될 것이란 기대는 배트맨 시리즈의 리부트를 성공적으로 이룬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과 웅장하면서도 감각적인 영상미로 유명한 잭 스나이더 감독이 함께 작업을 했다는 점에서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정체성에 대한 의문, 선택의 기로에 선 영웅의 고뇌 등은 다크나이트 시리즈를 통해 대중문화의 가장 완벽한 영웅으로 부활한 배트맨처럼 새로운 슈퍼맨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실현 불가능한 슈퍼히어로보다 1%의 희망을 꿈꾸게 하는 진정한 슈퍼히어로. 그 중심에 서 있는 아이언맨과 슈퍼맨의 귀환은 M사와 D사의 자존심 대결을 넘어 슈퍼히어로 역사의 기념비적인 존재로 남을 것이다. 한 장의 만화 캐릭터에서 시작된 슈퍼히어로는 이 시대 모든 남자들의 로망이 되었다. 그리고 더 이상 남자들은 슈퍼히어로가 가진 강한 힘에 집착하지 않는다. 대신 성장에 대한 욕망, 두려움과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남자가 될 수 있는 해답을 슈퍼히어로를 통해 얻고자 한다. 그 해답을 찾을 때까지 D사와 M사의 대결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